속보, PSG 이강인 충격 소식, 충격 임대 이적설에 현지 초토화, 맹활약 이강인 향한 충격 이적설 화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전히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여름 이강인과 연결됐던 팀이다. 당시 아틀레티코는 같은 리그인 스페인 라리가 소속 클럽인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높게 평가했고,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협상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마요르카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결국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다. 이강인을 놓쳤지만 아틀레티코는 여전히 이강인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듯하다. 이강인은 PSG에 입단한 이후 부상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 제대로 주전 경쟁을 벌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이강인을 아틀레티코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스페인 매체 OK 디아리오는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구엘 앙헬 길 마리는 이강인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이강인이 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미지가 클럽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자신이 PSG에서 더 많이 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를 거절했지만, 이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밑에서 단 2번만 선발로 뛰었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했다. 매체의 분석과는 약간 다르게, 이강인은 PSG에서 제대로 주전 경쟁을 한 적이 없다. 이강인은 PSG 합류 이후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시즌이 개막한 뒤 선발로 출전하며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았다. 이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결장하다 아시안게임과 10월 A매치를 치렀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주전 경쟁을 하지 못했던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주전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강인이 최근 열린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본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의 복귀 소식에 많은 기대를 표했다. 이강인은 22일 한국 시간 열리는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대표팀 측면 오른쪽 화살표 PSG 미드필더 엘리케 이강인 활용법 달라진다. 파리 생제르맹을 위해서도 우리의 경기 플랜에서도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뛰는 게 최우선. 한국 대표팀에선 측면에서 뛰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선 미드필더가 유력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22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스트라스부르와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앙 9라운드를 치른다. 그간 압도적인 전력으로 프랑스 절대 1강을 구축했던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스쿼드 노선을 변경했고 현재 리그 3위에 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죽음의 조에 묶여 쉽지 않다. 킬리앙 음바페 중심의 팀을 꾸렸지만 리빌딩을 하고 있는 단계라 과거만큼 유럽 최고 전력이 아니라 들쑥날쑥하다. 스트라스부르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전을 앞두고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을 말했다. 엘리케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퀄리티를 증명했다.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해 재능을 키워갔다. 폴란드에서 열렸던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이며 세컨톱과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아시아 최초 골든볼을 수상했다. 이후 발렌시아에 돌아와 주전 경쟁을 했지만 외부적인 이슈로 벤치에 앉았고 마요르카로 떠나게 됐다. 첫 시즌에 마요르카에서 적응을 끝내고 두 번째 시즌에 날아올랐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마요르카 팀 공격을 이끌었고 한국인 최초 프리메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과 연결됐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도전을 결정했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팀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팀이다. 빨리 파리 생제르맹과 모험을 하고 싶다.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가능한 많은 우승을 하도록 돕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오른쪽, 왼쪽 윙어를 뛸 수 있는 미드필더다.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하다. 볼을 편안하게 다룰 줄 아는 선수다.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다. 팀의 보탬이 되고 싶고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이라는 게 영광이다. 한국을 대표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해서 뛰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며 각오했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강인은 팀 동료들과 밝은 분위기 속에 훈련을 했다. 팀 훈련에 참가했던 네이마르도 이강인과 미소를 띠며 즐겁게 훈련을 이어갔다. A매치 이후에 추가로 휴식을 받았던 음바페 등 나머지 선수까지 합류해 본격적인 팀 훈련을 했다. 프랑스 파리 캠퍼스 PSG에서 열린 르아브르, 프랑스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출전했다. 오른쪽 공격수로 뛰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였다. 등번호 19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도 함께 나섰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거쳐 공격 작업을 이어갔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번뜩이는 패스를 보였다. 측면에서 풀백 자원들과 호흡도 좋았고 유려한 패스 플레이를 주고받았다. 공간으로 찔러 넣는 패스와 탈압박도 마요르카에서 보였던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전반 막판에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이강인은 전반 43분 갑자기 허벅지 부여잡았다. 파리 생제르맹 역습 과정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불편한 모습이었고 벤치로 들어갔다.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도 이강인이 부상을 당했다. 파리 생제르맹 신입생 이강인은 르아브르전에서 매우 잘 뛰었지만 결국 일찍 경기를 마쳤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하프타임 직전에 경기장을 떠났다. 이제 부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강인은 일본 투어에 참가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과 뛰지 못했다. 당시 팀에 있었던 네이마르도 마찬가지였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자원이 딱히 없었다. 3선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가 들어온 뒤에야 겨우 숨통을 텄다. 이후 부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며 개막전에 몸 상태를 맞췄다. 프리시즌의 부상으로 100%가 아니었지만 개막전에서는 가벼운 몸 놀림이었다. 전반 12분에 날카로운 킬러 패스로 파리 생제르맹 홈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과감한 슈팅도 시도했지만 로리앙 수비망에 걸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개막전 선발로 82분 동안 뛰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패스 성공률은 86%였고 볼 터치는 58번이었다. 풋몹 등 유럽 축구 통계 업체들은 이강인에게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다. 다소 답답했던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서 유일하게 빛난 자원이었다. 프랑스 리그앙도 이강인에게 엄지를 세웠다. 해당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하면서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가 뛰었던 공간을 훌륭하게 즐겼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이강인 경기력에 만족했을 것이다. 하무스는 아센시오 등과 함께 이강인의 공격 지원을 받으면서 뛰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활력을 불어넣었다.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고 평가했다. 2라운드에서도 선발 출전이었다. 하지만 이강인이 장점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다. 왼쪽 측면에 배치됐지만 윙백에 가까운 역할이었다. 파비앙 루이스와 호흡도 맞지 않았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초반 킬리앙 음바페, 우스망 덴벨레를 투입하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선택했다. 3라운드에서 주전 혹은 교체 투입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부상 악재가 겹쳤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소 9월 A매치 기간까지 회복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알렸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은 9월 중순까지 회복 시기를 내다봤다. 이강인은 대략 4주 정도 원래 몸 상태를 위해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였다.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달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에 부상을 입었다.
최소한 다음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황선홍 감독은 창원 소집훈련에서 이강인 상태를 말했다. 황 감독은 이강인 질문에 공식적으로 메일을 받았을 때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터를 주고받았는데 오는 13일에 최종적인 답을 주겠다고 했다. 고 말했다.